서울시에서는 지난 2011년 최초로 외국인 출신 행정공무원 4명을 채용했다. 윤승주 씨는 그 중에 하나다.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다문화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문화 단체들 대표제 회의예요. 이번에 그 10월 19일 그 장립 총회의를 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어요.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그런 명칭을 해서 한번 모이려고 그러거든요. 한 팀이 사전팀이 있었고 사전 이 사진 찍을 때가 11월 달이에요. 2013년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인 수는 약 150만 명. 전체 인구의 2.8%다. 잘 만들어서 계속 쓸 것인가 아니면 저렴하게 그냥 이번 지금 어차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 사무실을 임시로 주소로 써서 그동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80반 정도에 가져와서 그거를 붙여줘야 돼요. 그때쯤에 가져와서 붙여달라고. 직장 따라 한국에 넘어왔다 정착한 지 17년. 그동안 고생도 많았다. 사실 그녀는 이 일을 추진하는 주최 측이기도 하지만 결혼 이주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협회의 결성을 간절히 바라온 개인이기도 하다. 연수막 사이즈를 알려줘서 하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시 이렇게 우리랑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더 거져서 또 다음에 올 분들은 더 편안하게 살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도 좋아지는 거 서로 배우고 하니까. 대신에 본인이 좀 힘들잖아요. 저야 뭐 힘들 거 없죠. 즐거워요, 사람 만나는 게. 한 번 하나도 배우고 하니까. 윤승주 씨의 직책은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다문화 가족팀의 주무관이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시청 윤승주인데요. 23일에는 은평구가 하는데. 그전에도 번역이나 통역을 하는 외국인 직원은 간혹 있었지만 행정 업무를 하는 정식 직원은 윤승주 씨와 동기들이 처음이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다문화 가족 자조 모임 지원하고 찾아가는 다행복 교실을 하고 뭐 법률 교육, 법률 상담 그리고 경찰청이랑 같이 하는 그 범죄 예방 교육 그리고 운전 면허 교육 그리고 또 결혼 이민자들한테 필요한 그 경제 교육 있잖아요. 경제에 대한 교육, 아이들 경제 교육 이런 거를 유관기관을 함께 매치시켜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오부정하게 실렸어. 그래요? 우린도 실렸는데? 정말요? 이거야 다시 찍어. 팀장이 들고 온 신문에 글로벌 커뮤니티 협회의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렸다. 우리 토요일 날 그 글로벌 커뮤니티 협회 참관식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바쁘게 돌아다니며 제 할 일을 다 해내는 그녀는 일에서도 꽤 인정받고 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 분들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얘기 듣는 그런 소통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윤주임님께서 이제 의견 수렴하셔서 직접 보고 경험하시고 본인도 이제 아시니까요. 그런 거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도 그런 거를 반영해서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수정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어서 도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진로를 고민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은 곧잘 그녀를 찾아온다. 그녀처럼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후배가 이번에 대학원에 진학했단다. 근데 한국말은 거기서 했었지 않았어요? 못했죠. 한국에 와가지고 꿀꿀이 12마리 놓고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녔기 때문에 한국말 부사 이등도 했단 말이에요. 잘하잖아. 지금은 잘하지. 나보고 우리 신랑이 다문화가 묻지.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그녀는 새삼 어깨가 무겁다. 축하해. 대학생이 돼서. 그래요. 그 우즈베키스탄 동생이 한번 만났더니 제가 언니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왜? 뭘 지켜봐? 그러니까 언니가 뭐 하고 있는지 뭐 기사나 인터뷰나 뭐 나온 거 있으면 그거를 꼭 보고 있다고.
그렇고 나도 이제 공무원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토픽 시험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뭐 다른 교육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왕 한 거 잘해야죠. 오랜만에 야근이 없는 저녁. 이런 날에도 윤승주 씨는 천천히 걷는 법이 없다. 바쁜 직장인에서 주부로 변신하는 저녁 시간은 마음이 더 급하다. 이제 빨리 가야죠. 6시인데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남편 집에서 배고프다고. 빨리 가야 돼. 눈썹이 날리게 뛰어 도착한 집. 배고픈 남편과 어린 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나도 배고파. 뭐 있어? 이리 와. 합기도 사범인 남편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부엌에 들어올 줄 모르는 전형적인 한국 남자다.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 불만은 없다. 바깥분도 음식을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에요.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은 바깥 일을 해야죠. 애기 셋인데 돈 벌어야 되니까. 전혀 그런 거 없죠. 사실 오늘은 평소보다 준비하는 양이 훨씬 적다. 나머지 가족들이 다 집을 비웠기 때문이다. 남편과 6살 배기 지혜 말고도 그녀에겐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 그리고 연로하신 시부모님이 계시다. 8년 전 그녀는 12살, 10살 남매를 키우며 부모를 모셔야 하는 남자와 결혼했던 것이다. 애 딸린 호랍이었던 남편은 아이들 영어과의 선생이었던 윤승주 씨가 마음에 들었지만 욕심낼 수 없었다. 그런 아빠에게 용기를 준 건 희선이었다. 그때까지는 사실은 저 집사람한테 뭐 제가 면목이 없기 때문에 뭐 결혼하자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미 애들이 있었는 상황이었고 해서 그냥 집사람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제 아빠가 결혼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서 좋겠냐 하고 이제 아들하고 딸한테 물어봤더니 하라고. 근데 이왕이면 아는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 딸이, 큰딸이 그래서 아는 사람? 누구?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 어떠냐고. 아이들의 응원을 받으며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2005년 몽골 여인 촐롱책책은 한국 땅에서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각오하고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이게 가정에 적응하기 힘들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애들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고 엄마가 돼버리니까 내가 낳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좀 알 텐데 이제서야 알게 된 거잖아요. 지혜를 낳고 나서. 그때서야 엄마 됐으니까. 그 전에는 전혀 몰랐죠.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만. 아는 사람. 저희들이 먼저 선택했으면서도 새엄마를 받아들이는 일이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았나 보다. 총 2시간을 하는데 1시간은 배우고 1시간은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지. 창법 연습하는 거지. 재속으로 아이를 낳은 후에는 큰아이들을 더 깊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됐다. 의자는 조금 필요해. 의자는 조금 필요해요? 그 사이 막내가 설거지를 도울 만큼 자랐고 아들과 딸은 무사히 사춘기를 넘겼다. 지금 그녀는 매 순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살고 있다. 애 넷을 낳으려고 그러거든요. 저 원래 3남자인데
그래갖고 넷을 날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한국에서 애 낳고 살기가 힘드니까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남편이 힘들다고. 그래도 내가 안 낳아도 2명을 얻었으니까 힘들지 않게. 아직 한 명이 모자란데? 그러니까 아직 하나 모자른데 근데 나이가 가버렸으니 이제 조금만 30 몇 살 했으면 하나 날 텐데 이제 다 가서 이제 어떻게 키워? 우리 아들이 이제 애 낳으면 내가 키워줘야지. 12살 차이. 띠동갑 2 딸은 쌍둥이처럼 꼭 닮았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과 배로 낳은 자식을 함께 기르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답이 보이는 것 같다. 잘해봐. 시간이 많이 걸려도 퍼즐은 결국 완성된다. 가족도 사회도 마음을 열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믿는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유튜브 해보시면 막내 지혜와 함께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섰다. 우리 지혜 그거 봤는데요.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전 현직 직원들의 체육대회 겸 단합대회다. 우리 아들 데리고 올 거야. 지금 뭐라 그래? 이거 쉬운데? 2007년 자원봉사 활동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에 윤승주 씨는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시절은 윤승주 씨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뜬 시절이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알게 됐고 이들을 돕기 위해 공무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됐다. 아는 중국 언니예요. 옛날에 할 때 같이 했던 언니. 언제 옛날이가? 5년? 아니야 이제 6년, 7년. 우리 최초예요. 동료들도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했다. 친구들이 여기서 많이 성장해서 그렇지? 그럼요. 진짜. 그래서 다른 사진 다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때 그리고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열심히들 했고 또 우리랑 다 이렇게 해 나갔잖아. 그럼요. 그거 다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친정 같아요. 그러니까 오면 다들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서울 출입국에서 우리가 그랬었지 하는 좋은 추억 갖고 있어서 난 너무 좋다니까. 그럼요. 추억이 아니라 전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랬는데 지금도 있다고. 너무 좋아. 큰 행사 준비했는데. 한국인 동료들에게서 배운 것도 많았다. 특히 직속 상관이었던 당시의 실장님은 모든 외국인 직원들에게 친정엄마 같은 분이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일단 적극적이고 뭐든지 우리가 이제 뭐 행사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도 항상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그때부터 되게 적극적이어서 잘 뭐든지 한국 생활 잘 적응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언니랑 같이 잘 노는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랐지. 그렇구나. 괜찮아, 그러지 마. 엄마는 우리 치를 두고 어디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친정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준 고마운 사람들. 그녀도 이제 다른 후배들에게 친정이 되고 싶다. 그것이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며 바쁘게 일하는 진짜 이유다. 오늘도 아침부터 발걸음이 바쁜 윤승주 씨. 안녕하세요. 실선조장. 네, 안녕하세요. 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으로 들어가. 오늘은 서대문구 다문화센터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제 재테크 교육이 열리는 날이다. 이 교육을 기획한 것도 윤승주 씨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5번째니까 그러면 거기 생각한 거를 더 그냥 회사
그게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그거부터가 이제 좀 필요하신 경우가 있어서 좀 만약에 나중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면 똑같은 곳에 이제 심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좀 전반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좀 세부적인 뭔가 들었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할 때 그렇게 할 계획은 있는 거야?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의뢰가 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서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다 겪어봤던 일이기에 그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경제, 재테크, 금융 교육하면 대부분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활 속에서 그냥 저희가 지나갔던 일들인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저희가 그거를 놓치고 있었던, 그죠? 돈이 줄줄 새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어렵다 싶거나 비록 강사의 입을 빌어 진행되는 강의지만 그녀가 후배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다. 세게 말아주세요. 안 풀리게. 자본주의 나라 한국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과 감각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이 벌 수 있느냐? 잘못하면 올랐다 내렸다는데 내렸을 때 살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손해를 입게 돼요. 근데 길게 봐요. 만약에 우리 아들 대학교 한국 땅에서 17년을 살면서 부서지고 깨져가며 얻었던 깨달음들이다. 후배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주고 싶다. 원금을 잃을 확률이 낮아져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셨어요? 요거 설문지 보시고 그냥 체크하실 수 있는 건 체크하시고요. 은행에 쓰실 수 있는 만큼 써주시면 이자 얼마나 나왔는지. 어떤 부분은 여기 돈 돌리기예요. 돈 풀리기. 저는 네, 처음 들으면 혼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잘 알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네. 많이 배웠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도 우리 애랑 마트 갈 때는 우리 오늘 뭐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네요. 우리 이렇게 사는데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교육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게 있어요? 영수증 나와서 무슨 내용인가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카드 쓰는데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도록 은행 영수증을 읽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의 현실이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06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시던 분들은 한국어 배우기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어려우면 계속 미쳐지잖아. 뭐 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미쳐지니까 이자는 얼마나 붙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은행에 갖다 넣었는데 얼마나 이자 들어온지도 모르고 보험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다 모르는 부분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외국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할 게 아직도 많다. 그래서 작년에 대학원에도 진학했다. 어제도 4시 반에 잤단 말이야. 왜요? 밀린 숙제하느라고. 윤승주 씨는 다문화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가로서 더 성장하고 싶다. 다양한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그녀의 꿈이다. 후회할 수도 있고 외국인인 게 너무 힘들 때가 많거든요. 꿈을 이루려고 다들 한국을 선택한 건데 이왕한 건데 그래도 내가 하겠다고 잘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힘들어할 거예요 아마.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힘이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줘야 되죠. 그런 느낌을 줘야 돼요.